안녕하세요. 놀라운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엘프스버리의 경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환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골은 3골이나 터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BBC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손흥민 선수의 전반전엔 골이 터지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극찬이 엄청나게 쏟아졌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의 오늘 전반전은 아깝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글렌 호들이 토트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 공을 제대로 된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내내 왼쪽을 거의 박살냈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선수를 이렇게 붙여놓아도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해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위험 지역까지 들어가가지고 크로스를 하는 장면이 수차례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서의 어떤 세밀함이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이 장면은 그나마 이제 사르에게 연결돼서 헤딩까지 가기는 했지만 이것도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보여주는 파괴력, 그리고 굉장히 활동력 있는 모습이 완전히 상대를 휘저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장면을 두고 BBC에 이제 또 글렌 호들, BBC에서 글렌 호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Beautiful play again from 손흥민 선수에게서 또 아름다운 플레이가 나왔다. 이 수비들이 이렇게 다 뭉쳐있을 때 사실 누군가가 공을 잡고서 뛰어들어가고 돌파하는 장면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상대방이 만들어놓은 미로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잘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굉장히 좋은 공을 줬는데 파페마타사르의 슈팅이 막혀서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그렇게 좋은 어떤 폼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경기에서는 엘프스버리에게 완전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극찬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 선수 오늘 진짜 좋은 모습이다, 완전 왼쪽 찢었다, ripping them, 찢어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잘한 것 같고, 전반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대방이 지금 11명 다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뭐 상대가 수비를 잘했다고 보는 게 맞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를 완전히 요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손흥민 지금 3개 정도 어시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좋은 어시스트를 기록해줬고, 3어시스트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맞는 게,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토트넘이 전반전 내내 완전 지배적이었던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매치 도미넌스 자체가 일단 토트넘에게 다 가 있고, 손흥민 선수는 전반 뛰면서 8.4점의 평점을 받으면서 뭐 군계 일학이라는 표현이 뭐 정확하게 어울리는, 손흥민 선수 왼쪽에서 뛰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통계를 보면요, 드리블을 11번 시도했는데 10번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드리블 했다 하면 성공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키패스를 3개 기록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3개 정도 어시스트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의 땅볼 경합도 12번 중에 11번을 성공했습니다. 이 땅볼 경합 성공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이유는, 이 상대방과의 경합이 딱 성공했을 때 자동적으로 한 명을 돌파해버리는 효과를 얻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좋은 찬스로 자주 이어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해줄 사람이 없었다.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다가오는 경기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또 주요 선수들을 또 교체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안배도 필요하고, 그래서 반더벤, 손흥민, 벤타쿠르를 빼주면서 드라구신, 클루셉스키, 그리고 비수마를 넣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은 최대한 좀 손흥민에게 맡기고, 후반전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뭐 클루셉스키를 좀 출전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주요 선수를 안배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BBC에서 그런 얘기했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3개의 슈팅을 기록하고 하나의 유효 슈팅이기는 했고, 이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슈팅을 하고,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는데, 왼쪽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는데 근데 뺐다. 이거 휴식을 위한 건가? 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지면서, 손흥민 선수를 빼는 결정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드라구신까지 교체에 들어갔는데 이제 공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좀 무리하게 틀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문제를 느꼈고, 이 상황에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큰 부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드라구신도 나왔고 데인 스칼렛까지 투입을 시키는 그런 토트넘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46분에 이제 드라고신, 클루셉스키, 비수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손흥민, 벤탄쿠르, 반더벤이 나왔었는데 이제 드라고신이 다시 또 교체되어 나온 드라고신이 또 이제 스칼렛이랑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스칼렛이 이거는 뭐 예정된 교체는 아니었겠지만 토트넘에게 한 골을 안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간 지 4분 만이죠.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들어갔는데 이게 상대방 센터백의 머리를 살짝 넘어가면서 스칼렛이 그대로 마무리를 한 장면이었고 이게 상대방 이 그 센터백을 살짝 넘어가지고 온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 그리고 데인 스칼렛의 적절한 마무리로 토트넘이 1점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예상하지 않았던 혹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교체였지만 스칼렛에게 굉장히 좋은 순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로 토트넘은 또 교체를 하나 더 하는데 히샬리송이랑 아자이 선수를 이제 교체를 해줍니다. 이 선수도 이제 유스 선수죠. 토트넘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마저 교체된 지 4분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데인 스칼렛도 교체된 지 4분 만에 아자이 선수도 그랬는데 측면에서 일단 기세 좋게 몰고 들어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 상황에서 이제 데인 스칼렛에게 공을 주거든요. 데인 스칼렛에게 공을 주는데 공을 준 다음에 뛰어 들어가면서 그 공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받은 아자이가 그대로 이제 공을 차는데 굉장히 본인이 진행하던 방향과는 역결로 가까운 쪽 골대로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토트넘의 두 번째 골까지 터진 거죠. 토트넘 팬들이 심지어 토트넘 U23이 지금 엘프스볼이랑 상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대0 토트넘인데 아자이 선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데인 스칼렛 선수 이렇게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스칼렛은 또 어시스트까지 여기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투 영 플레이어 두 명의 젊은 선수들이 바꿔놨다 게임을 바꿔놨다라고 글렌 호들이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이키 무어 선수까지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토트넘 유스라고 할 수 있는 팀이 엘프스버리를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공 경합 상황이 있었을 때 잘 버텨냈던 게 일단 굉장히 좋았고 쭉 몰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슈팅을 하는데 여기에서 데인 스칼렛 선수가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이 크로스로 띄워주면서 상대방의 수비를 좀 분산시키는 역할 그리고 상대방의 주의를 좀 끄는 역할을 한 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이에 공간이 살짝 나면서 여기에서 그대로 슈팅을 해가지고 이제 넣어버리는 이번에는 먼쪽 골대 쪽으로 넣어버리면서 상대방 키퍼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고 결국에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경기 끝났을 때 이제 페드로 포로 선수가 계속 뛰고 있었기 때문에 8.4점 손흥민 선수와 가장 높은 평균 평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 역시 전반만 뛰었지만 8.4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보여준 임팩트가 컸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젊은 유스 선수들이 3골을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3대0으로 토트넘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체에 들어간 데인 스칼렛 역시 8.3점을 받으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평점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자이 선수도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또 눈도장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오늘 경기평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Holy shit, the kids saved us. 애들이 우리를 구했네. 사실 토트넘 진짜 U23이라고 부를 만한 게 지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은 이제 다 교체되어 나갔거든요. 그레이, 사르, 무어, 베르발, 데이비스 그리고 사실 포로 데이비스가 이제 93년생, 포로가 99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데이비스랑 포로를 빼면은 진짜 U23과 다름없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토트넘에 남아있던 팀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3골을 꽂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토트넘 결국에는 유로파리그 8위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16강을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진짜 오늘 경기력 진짜 좋았거든요. 제가 아까 뭐 통계 보여드렸지만 11번의 드리블 중에 10개를 성공하고 12번의 땅볼 경합 중에 11번을 성공시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왼쪽을 지배했다 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리그에서도 또 이어지고 그리고 토트넘의 사기가 좀 올라서 좀 앞으로의 경기들에서도 토트넘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 줬을 때 제발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